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서드 파티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드 파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서드 파티는 말 그대로 제3의 어떤 파티니까 기관, 제3기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얘기할 때 내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제3기관, 제3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듈을 가져다 쓸 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개발자가 만든 모듈을 가져다 쓰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서드 파티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드 파티 모듈은 원래 파이썬을 커맨드 라인 모드에서는 우리가 pip 명령어를 쳐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파이참은 보니까 파이참 자체에서 이렇게 모듈을 설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령 pip에서는 math라는 모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커맨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요거 슬라이드는 리눅스 환경인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리눅스나 윈도우가 명령이 같기 때문에 pip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보겠습니다. pip search math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한 이제 파이썬에서 이 math 모듈들이 쭉 이제 검색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쪽에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math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numpy가 예제가 나오는데 사실 numpy는 여러분들이 벡터와 행렬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1학기 때 가게 되면 이 관련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보시고요. 우린 조금 더 실용적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가 numpy하고 matplotlib인데 matplotlib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matplotlib은 데이터를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여러분들은 엑셀에서 이렇게 우리가 엑셀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래프 뽑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엑셀 기능을 이제 구현한 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팅 해주는 도구입니다. 플라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수학적 그래프를 뽑아주는 걸 우리가 플라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넘파이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파이는 여러분들 나중에 선형대수나 아니면은 수치 해석 수업을 들을 때 집중적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자, 매플랄립을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면 우리가 매플랄립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요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예, 이 왼쪽의 코드를 우리가 파이썬 에다가 파이참에다가 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코드를 직접 여기다 쳤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죠. 어떤 에러인지 보죠. import matplotlib.py.splt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module not found 에러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matplotlib이라고 하는 요 모듈을 설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이 그 모듈을 못 찾겠다라고 이제 에러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ip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원래는 커맨드 창에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파이참에서는 여기에서 매플랄립을 설치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느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 매플랄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인스톨을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눌러볼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어딘가에 접속을 해서 지금 installing package matplotlib이라고 되어 있죠. 맨 아래 조그맣게. 얘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참이. 상당히 편리한 어떤 개발 도구예요. 이렇게 모듈까지 이렇게 에디터 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편리한 거죠. 이게 패키지가 꽤 사이즈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메시지가 뜨면서
지금 여기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잠깐만요. 자, installing packages error code details 자세한 정보를 한번 볼게요. 어떤 에러인지. 보죠. 예, 결국은 이 파이참에서 설치하는 것도 pip 명령어를 쓰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maplar lib을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module not found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사이썬이라고 하는 파이썬이 아닙니다. 사이썬이라고 하는 모듈이 없어서 에러가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모듈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그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먼저 설치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설치하는 모듈 쪽에서 요 generator underbar 사이선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맵플랄립이 좀 잘 안 깔리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파이참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잘 안 돼서요. 자, 우리가 코맨드 창으로 나가 볼게요. 코맨드 창으로 나가서 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pip install matplotlib을 여기서 설치를 해볼게요. 우리 파이썬 버전이 너무 높아서 지금 조금 matplotlib이 깔리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파이참에서 설치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matplotlib이 지금 설치가 바깥에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지금 파이참에 가서 파일을 누르시고요. 세팅스를 가시게 되면 프로젝트 인터프리트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프로젝트 이름으로 돼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3.8 파이썬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랑 좀 달라요. 위에 거는 이거는 그 V environment, 그러니까 virtual environment 가상 환경에서 잡아놓은 거고요. 우리 프로젝트 여태까지 했던 거 내에서만 유효했던 거고요. 요 밑에 있는 파이썬은 우리 노트북 자체에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른데 우리가 파이참에서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서 설치가 되는데 매플랄립이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바깥쪽 노트북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파이썬에다가 우리가 매플랄립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요 인터프리터를 노트북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뭔가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아까 그 프로젝트 테스트 1에서만 있었던 파이썬은 깔려있는 것들도 좀 적은데 그 바깥쪽에 있는 파이썬은 좀 더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 매플랄립이 좀 전에 우리가 왼쪽에서 설치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플라이를 요 파이썬 노트북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녀석을 선택해서 걔를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우리가 책에 나온 예제처럼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우리 뒤쪽에 이 파이 차트 그래프 만드는 예제고요. 앞에 나온 바 그래프 만드는 예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파이참에서 매플랄립을 설치하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 해결 방법은 바깥 노트북 전체에서 호출할 수 있는 파이썬을 커맨드 창에서 우리가 pip 명령을 이용해서 install 매플랄립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파이참에 반영하기 위해서 파일 밑에 settings 밑에 가서 있는 인터프리터 부분을 우리가 노트북에서 쓰는 범용 파이썬 3.8로 바꿔줘서 플라이해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 매플랄립은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령
숙제나 아니면 무슨 리포트 쓸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엑셀 파일만 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 매플랄립 같은 이런 도구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이게 왜 편리하냐 하면 얼핏 보기에는 엑셀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숫자 넣은 다음에 그래프 뽑는 게 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작업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할 때에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스크립트 짜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그럴듯한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치시게 되면요, 요걸 매플랄립에 있는 파이플랫이라는 거를 우리가 PLT라는 별명을 줬고요. 랜덤하고도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의미를 아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팅하는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되면 동일한 x축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래프 두 개, y1, y2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막 어려운 논문 같은 데서나 아니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럴듯한 그래프들이 이렇게 뽑혀져 나옵니다. 사실 이 4개의 그래프는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처럼 이런 멋진 그래프들을 뽑을 수 있다. 매플랄립을 잘 사용하면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한 예제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먼저 x축 x, y 값이 결국은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이게 10개의 점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x 값은 x가 요 문법 잘 아시죠? 우리 많이 해봤죠? 이렇게 되면 x가 리스트로 0, 1, 2, 3, 4 해서 9까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점을 보면 x축 값이 0, 1, 2, 3, 4에서 9까지만 지금 잡혀 있죠. 자, 그리고 플랫점 피규어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의 값에 해당하는 y의 점들을 두 개의 그래프죠. 빨간 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선. 그래서 y1, y2를 우리가 그냥 이거는 맛보기이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고 1에서 20 사이의 값을 y 값이 지금 보면 1부터 20까지의 사이 값인 거잖아요. 그거를 10개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그쵸? 서로 다른 y 값을. 그 다음에 걔네들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정렬을 했네요. 각각에 대해서. 그쵸? 자, 그랬을 때 플랫 언더바 인덱스를 인티저 22 플러스 스트링 i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플랫에 서브 플랫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죠. 서브 플랫에 플랫 인덱스를 넣어줬습니다. 지금 이게 i가 1부터 1, 2, 3, 4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i가 이걸 스트링으로 바꿔줬으니까 이가 22, 221, 222, 223, 224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 플랫 인덱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플랫점 서브 플랫에다가 플랫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지금 숫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티저 값으로. 이게 221은 어떤 의미냐면 222가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를 쪼갰다는 얘기입니다. 4개의 그런 면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221은 왼쪽 위에 걸 의미를 하고요. 222는 그러면은 4개를 나눈 것 중에 여기 223은 여기 224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사분면을 지금 표시를 하는 겁니다. 플랫 언더바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걔를 서브 플랫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얘가 그 몇 개의 사분면에 있는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롯한 다음에 x라고 하는 리스트와 y1이라고 하는 리스트 위에서 랜덤하게 생성해서 우리가 정렬을 했잖아요. 그 녀석을 우리가 컬러를 레드로 빨간색으로 한 거고요. 그럼 그 녀석을 플롯하게 되면 지금 PLT의 서브 플롯을 예를 들면 221로 했다고 했다면 i가 처음 돌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221이 되는 거죠. 221이 되면 걔는 요 왼쪽 위에 있는 녀석에다가 이 x와 x1, x와 y2로 이루어진 그 점의 좌표들을 쭉 찍어주고 그거를 꺾으성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for loop이 이렇게 한번 돌 거잖아요. for loop이 돌고 오면 그 다음에 i는 2가 되죠. 그러면 이게 플랫 인덱스가 222가 되겠죠. 그죠? 222면은 이제 요쪽에 해당이 되고요. 요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x, y, x, y1 그 다음에 x, y2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들을 쭉 찍어주게 되고요. 컬러도 레드, 블루로 이제 두 개의 선을 찍어주게 됩니다. for loop이 다시 오면 i가 3이 되면 2, 3이죠. 그럼 여기다가 찍게 되고요. 2, 4가 되면은 오른쪽 아래 부분에 플러팅을 하게 됩니다. 요 for loop이 돌면서 이제 플러팅을 내부적으로 이제 그려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롯.show show하게 되면 이게 아까 팝업 창이 뜨면서 윈도우에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쁜 그래프가 있고요. 결국은 이 x 값과 y 값을 여러분들이 뭐 숙제나 리포트에 넣고 싶은 비교하는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 그쵸? 그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플랫에 그 두 개의 x 값에 해당하는 리스트, y 값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플라팅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파일은 다른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PNG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EPS, PDF로도 저장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엑셀보다도 더 어떤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예제가 좀 너무 어려웠네요. 그죠? 자, 왜냐하면은 4개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니까 일단 1개의 그래프부터 우리가 보면 그럼 코드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x 값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요. 점을 y1, y2에 해당하는 거를 점을 우리가 각 10개씩 뽑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플랫에다가 플랫을 각각 레드와 블루로 빨간 선, 파란 선으로 이렇게 해서 플랫.점 쇼우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플라팅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요거부터 하고 아까 4개로 나누는 걸 예제를 할 걸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 문제가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birthday problem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플라팅 하는 걸 한번 실험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 n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가령 여러분들 친구가 5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 5명 중에 적어도 한 쌍이 생일이 같은 경우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죠. 좀 재미있는 문제죠. 근데 생일이라 그러면 원래 몇 년, 몇 월, 며칠이 생일인 거잖아요. 근데 몇 년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연도는 빼고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월하고 일이 생일이 같으면 두 사람은 생일이 같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령 뭐 1990년 2월 3일생과 1993년 2월 3일생은 우리는 생일이 같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하고 날이 생일이 같으면 같은 거죠. 복잡하니까 윤년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365분의 361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n명이 모였을 때 모두 다 생일이 다를 확률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네요.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생일이 다를 확률은 1 곱하기 365분의 364네요. 그죠? 왜냐하면 요 첫 번째 사람의 생일은 365일 중에 아무나 하루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사람의 생일은 요 첫 번째 사람의 생일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있을 때 두 명의 생일이 다를 확률은 361 곱하기 365는 364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세 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생일이 모두 다 다를 확률은 1 곱하기 365분의 364 두 번째 사람의 확률인 거고요. 다를 확률. 세 번째 사람이 다를 확률은 365분의 363이 될 겁니다. 앞에 두 명과 생일이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럼 365에서 두 개를 뺀 363개의 날 중에 아무 날이나 하나 잡으면 될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게 되면 n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모두 다 생일이 다를 확률은 1 곱하기 365분의 364 곱하기 365분의 363 쭉 곱해서 365분의 365 빼기 n 빼기 1만큼 곱한 게 되고요.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365의 n승분의
365 곱하기 364 곱하기 363 곱하기 쭉 해서 365 빼기 n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 365의 n승 곱하기 365 빼기 n 팩토리얼 분의 365 팩토리얼이 요게 n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모두 다 생일이 다를 확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여사건은 뭘까요? 여사건은 적어도 한 쌍의 사람이 생일이 같다라는 게 여사건일 건데, 그러면 실제로 몇 명 정도가 모이면 그 확률이 1에 가까워질까? 이런 거 이제 궁금해한 겁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가시면 이제 이거를 birthday problem 또는 birthday paradox라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모여도 그 중에 적어도 한 쌍 이상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23명 정도만 모이면 그 중에 적어도 한 쌍의 사람이 생일이 같을 확률은 50%를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짜고요. 그 계산식을 우리가 플라팅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x값은 n이에요. n명이 모였을 때 생일이 같은 사람이 적어도 한 쌍 이상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명의 생일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구한 값과 여사건을 이용해 확률적으로 구한 값을 비교하시오. 이게 이제 원래 n명을 우리가 301부터 365까지 숫자를 뽑아서 생일이 같은 사람을 뭐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요 앞에 나온 요 수식 값을 n의 값이 변함에 따라 요 계산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플러팅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모양을 우리가 GNU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러팅하는 걸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죠. 자, 우리가 math 함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 식이 팩토리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팩토리얼 우리가 구현하는 것보다는 파이썬에 있는 거 가져다 쓰는 게 좋기 때문에 math를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매플랄립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파이플롯을. 그래서 얘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러팅하는 거는 plt.figure 그리고 plt.plot x, 뭐 y 뭐 이렇게 하고요. plt.show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플라팅이 되죠. 그러면은 그죠? 근데 x를 뭘로 할 거냐면 우리가 뒤에 그래프를 보니까 n이 1부터 100까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i for I in range 1부터 100일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이제 코드는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y만 하면 자,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y는 x 직선이 생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y가 요 i가 1부터 100까지 바뀔 동안 우리는 요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일이 다를 확률이니까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는 여기서 1 빼기 요걸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수를 하나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probability라는 함수를 하나 짜고요. n이라는 값이 인풋으로 왔을 때 우리가 계산되는 확률은 먼저 요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표시를 하려면 math.factorial이 있네요. factorial 365를 해서 뭘로 나눌 거냐면 365를 n승한 것과 그쵸? 요거랑 뭐랑 곱해지냐면 365 빼기 n 팩토리얼이 들어가겠네요. 365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그죠? 네, 요 부분은 그래서 365 빼기 n 팩토리얼이니까요. math.factorial로 여기에 365 빼기 n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예, 좀 이쪽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결과가 요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이거를
probability i를 넣어주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된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return을 안 해줬네요. 그죠? return 1 빼기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오른쪽 부분은 n명이 생일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을 확률이니까 거기서 1을 빼줘야 적어도 한 쌍 이상의 생일이 같은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으면 대략 0.5 정도 되는데 20명이 모여 있으면은 절반 이상의 확률로 그 중에 한 쌍은 적어도 생일이 같고요. 한 뭐 50명 정도 모여 있으면 거의 뭐 90% 후반대로의 확률로 적어도 한 쌍은 생일이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